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둔촌주공 청약 결과가 나왔죠. 이제 1월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둔촌주공의 결과는 레고랜드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자금 시장의 경색을 가져다 온 사건, 그게 바로 레고랜드 사태죠. 여전히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용 경계감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도 돈을 떼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깨진 시장입니다. 여기 2천억이 넘는 돈인데 도가 대신 갚기로 다 결정을 하고 갚았죠. 그치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자본 잠식 상태고 강원도 수백억의 적자가 지금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로 인해 흔들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 막 투입하고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PF 자금난 때문에 건설사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을 빚으로 이끌어왔던 건설사들, 지금 자금 조달이 막히면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레고랜드 사태로 PF 시장의 자금 경색이 본격화됐죠. 지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돈을 안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돈을 벌어서 빌려 썼던 돈 갚아야 하는데 분양도 잘 안 되고 미분양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한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발목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위기입니다. 그동안 사업들 짓기만 하면 팔린다고 하니까 땅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었죠. 부지 매입비에 공사비를 더해서 이걸 다 대출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게 PF죠. 팔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시장이 오고 있죠. 비싸게 땅을 샀으니까 비싸게 팔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팔려고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니 급격한 재정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탓에 너도나도 개발 사업을 벌려놨죠. 땅 매입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도 짓기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모두 빚으로 벌려놓은 상태인데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혔습니다. 또 지어놓은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줄도산 각이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돈이 있거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이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든 유지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고 서울의 요지에서 대규모 물량을 분양하는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이고 여기 일반 분양가만 해도 5조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마불사라고 우량한 물건이 팔리는 시장이라는 이러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둔촌주공의 성패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주요한 가늠자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해진 시장에 둔촌이 안정을 줄지 아니면 그 불안을 확고하게 만들지 이걸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기도 빚내서 추진해온 사업이죠. 7천억이 넘는 돈 다시 안 빌려주는 상황이 돼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체험펀드가 참여하면서 겨우겨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어요. 금리는 12% 안팎으로 빌렸죠.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인 체험펀드가 참여하는 이러한 상징성까지 보여주면서 이 사업이 자초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체험펀드 같은 경우 부동산 PF 이런 데는 원래 돈 빌려주지도 않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빌려준 거죠. 그만큼 다급했습니다. 또 뭐 해줬죠?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게 정책적 지원도 했죠. 9억 이하 아파트에서 12억 이하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그렇게 정책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LTV 50%까지 풀어주면서 사람들 분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어요. 둔촌주공 PF 7천억이 넘는데 이 돈 빌려준 거 유수의 건설사들이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죠. 특히나 롯데 여기저기서 지금 돈 조달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고
나고 아파트 붕괴 사고 나고 막 이랬던 현산, 이런데도 지금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명운이 달린 대마가 바로 둔촌주공이고, 여기서 팔려고 내놓은 분양 물량, 이게 다 팔려야 PF도 숨통이 트입니다. 평균 분양가로 대략 계산해보면 4조 8천억 가까이 되죠. 여기에 계약금 20%입니다. 9,600억을 조달을 하는 거죠. 전부 완판돼서 전부 계약으로 이어져야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돈 7천억이 넘는 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금도 20%로 건 거죠. 근데 둔촌주공 초라한 청약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금융권 도미노 위기가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강남권 단지 청약조차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다른 지역 사업들은 자금 조달할 방법이 막혔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경쟁률 1, 2순위 다 해가지고 5대1 수준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수치로 봤을 때 미계약분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둔촌주공 흥행 참패하면서 미계약 가능성에 증권사들 떨고 있죠. 내년에 만기 PF 채권만 7,200억입니다. 이거 제때 상환되지 않으면 신용을 공여한 증권사가 이를 떠안아야 하고, 증권사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미계약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20점짜리도 당첨이 됐죠. 20점이면 무주택 기간 짧고 가액 기간 짧고 부양가족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그냥 통장만 있으면 가능한 점수로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당첨된 사람들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첨이 된 거죠. 계약 때까지 낼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문의전화, 돈을 마련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어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걸 방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미계약분이 나와도 뭐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완판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시장이지만, 이제 1년 안에 70%만이라도 팔리면 다행이다, 이렇게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건설사 관계자들조차 이야기하고 있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1월 19일까지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7천억 가까이 돼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계약금을 땡길 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둔촌주공보다 상급지라고 여겨지는 헬리오시티 가격도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17억을 찍었죠. 나오는 매물 호가는 16억부터 있습니다. 둔촌과 비등하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강동의 아파트들 지금 매매 13억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좀 떨어진 데는 막 10억도 찍고 가격의 낙폭이 상당합니다. 강동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온 같은 경우 불과 6개월 전에 20억 가까이 찍었다고 하더니 6개월 만에 7억이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매물들도 지금 이 정도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첨된 사람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거기다 주방뷰 논란까지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옵션비 1억 추가로 내고 6, 7% 이자를 추가로 감당하면서 이걸 분양받을 이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8년 동안 전매가 제한이 되고 준공 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주방뷰 논란이 있으면서 13억에 분양했고 여기에 1억 가까운 옵션 비용, 대출이자 7%, 더 우수한 입지 아파트 공급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들이 지금 다 계약으로 이어질 거다. 과연 그렇게 우리는 낙관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게 다 팔리면 PF 상환이 가능하지만 안 되면 레고랜드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충격을 시장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량들 계속 쏟아지고 있고 강남에도 내년에 일반 분양 물량만 4천 가구가 넘는데 여기 사업들도 전부 다 PF로 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만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린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어음 부도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이 고비라고 건설업계에 떨고 있죠.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멈추고 분양 업무는 진행도 안 되고 이유는 건설사가 부도났기 때문이죠.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PF 대출, 앞으로 대출 회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돈 빌려주는 은행권들 판단하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PF도 문제고 앞으로 신규 PF 대출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망한 건설사, PF로 대출해주던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 안 해주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을 해가지고 망한 거죠. 지금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수많은 건설사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도산할 수밖에 없죠. 2억 5천씩 깎아내면서 아파트 재고 떨어서 현금 확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포에 건설사 고육책으로 지금 분양가 깎고 있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분양이 일부 됐어도 위약금 물고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 늘고 있으니 차라리 금액 깎아서 전체 다 팔 수 있는 재분양으로 방향을 트는 등 지금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미분양 주택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려고 벌려놓은 사업들 시장에서 소화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할인에 들어간 이러한 사업장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35만 가구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죠. 빈집 쇼크가 올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5%나 증가가 되고 대구, 인천 이런 데는 물량이 엄청나죠. 입주 때 보통 잔금을 치르면서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는데 이 잔금 못 내겠다고 나자빠지는 이런 사람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분양가의 30%인 잔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는데 지금 분양가 너무 비싸게 분양했다고 이거 못 들어가겠다고 계약 해지해달라고 이런 개연성이 높은 거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그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입주를 안 할까봐 지금 건설사들 떨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나마 떨어진 전세가에도 누가 들어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입주 물량은 엄청납니다. 대규모 입주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 건설사들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집값이 급락해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입주 거부가 빠르게 늘어나 왔던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이들이 돈 안 내고 버텨도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면 버텨낼 수 있겠지만 건설사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태로 과거에 도산하는 사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건설사들 벌써부터 입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여파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 더 이상 벌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해왔지만 내년부터 빵빵 터질 일이 많은 증권사, 저축은행 위기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F에 많은 돈을 빌려줬던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이런 데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보험사,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43조 원을 뿌려놨습니다.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부동산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갚는 게 PF 대출인데 안 팔리는 상황이 되니 연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고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금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익스포저 위험 노출 비율이 은행이 13%인 거에 비해서 보험사 같은 경우 54% 가까이 됩니다. 여전사 85%, 저축은행 80% 이러한 집단에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값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이거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IMF가 한국 집값 하락을 경고를 했죠. 금리 인상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10%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분까지 반영을 하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장기간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집값 조정폭 지금 떨어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빅스텝을 또 했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나왔는데 내년에 5.1%를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 내년만 버티면 다시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올해를 버텨온 PF 대출 많이 해준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 버티고 있는데
때문에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실제 부동산을 사줄 가게 돈이 없고 빌려서 그동안 사왔는데 빌리는 값이 두세 배가 된 상황,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게 예정되는 환경에서 엄청나게 오른 금액으로 팔려고 하는 물건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올해 힘든 거 내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대마불사라는 인식, 또 부동산 시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만약에 대마가 죽으면 시장에 파란이 일어납니다. 대마만 믿고 연대 보증한 건설사, 또 돈 빌려준 증권사, 여전사, 보험사, 대주단 모두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시장의 위기,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시공사는 살려고 고육책으로 수억은 할인해서 분양하면서까지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둔촌주공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둔촌주공 원래 진작에 분양하고 했어야 되는 사업장인데 일정 수준의 이익까지 보장된 분상제로 결정된 그 금액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공사비는 더 못 내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까지 나서면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끝까지 끌고 가서 오히려 시공사한테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동안 채한증권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던 이 둔촌주공 PF 사업에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뻐서 개입을 한 게 아니죠. 이들의 문제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분양가를 고수했죠. 그 결과 분양은 참패했고, 이거 미계약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또 시장에 폭탄을 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공이 시장의 불안을 시작했다면 둔촌이 쏘아올린 공은 이 시장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